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불편하시죠? 예. 좀 짜증나시고, 답답하시고, 예. 최근에 뭐 좋은 뉴스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예. 그 안에서도 좋은 뉴스를 좀 찾아왔고요. 예. 로이터에서 나온 소식이고, 좋은 뉴스를 찾아왔고, 우리가, 지금 미국의 어떤 그 반도체 칩 뭐 보조금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 뭐 이렇게 안 좋은 측면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거든요. 우리가 또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도 좋은 걸 또 찾으면, 좋은 면을 보면 또 삼성전자에게는 분명히 좋은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은 로이터에서 나온 소식인데, 예, 중국의 반도체의 어떤 상황,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이게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게는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게 호재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로이터에서 나온 소식 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이터는 중국 반도체 업계가 최근에 대규모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재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하이 마이크로전자라고 있습니다. 상하이 마이크로전자, 이런 회사를 통해서 자국 반도체 업체 지원을 위해서 1,400억 달러, 작년 말부터 해서 1,400억 달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80조 원입니다. 사실상 천문학적인 규모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아마 LCD 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지금 중국의 18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파악을 해서 미국이 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서두르면서 지금 강하게 발표하고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대응이 없었다면, 물론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중국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뭐 인력부터 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했을 것이다. 지금 사실 미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고 싶어 했던, 많이 준다니까 가고 싶어 했던 한국의 엔지니어들도 야, 저 가봤자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되겠다 해서 안 넘어가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자, 미국 정부는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제재 강도를 높여만 가고 있죠. 미국 내 반도체 업체들에게 5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한 것을 비롯해서,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중국 반도체 포위망을 강화하고자 치포 동맹, 미국,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있죠. 우리가 이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요거는 뭐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반도체 설비 강국인 일본, 네덜란드와 대중국 설비 수출 제한에 지금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건 잠깐 제가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거 보시면 반도체 장비 빅4 점유율입니다. 뭐 1위 같은 경우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ASML, 그 다음에 램 리서치,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그러니까 미국하고 네덜란드하고 뭐 일본이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치포 동맹이나 보조금을 받는데 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도체 장비의 대부분이 미국하고 네덜란드,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 치포 동맹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회사들과의 관계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원천 기술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이 회사들이 중국하고 단절을 한다는 겁니다. 예, 중국의 뭐 EUV뿐만 아니라 DUV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안 들어간다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경쟁자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전의 양면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중국 반도체 업계가 정부 지원금만 가지고, 정부 자금만 가지고 기술적으로 몇 세대나 앞서 있는 해외 반도체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TSMC와 삼성전자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많이 메모리 반도체 굴기를 중국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중국에 ASML이라고 불리는 리소그래피 설비 업체가 있어요. ASML, 그러니까 DUV 노광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설비 업체가 2018년도에 여러분 90나노의 공정 이 패터닝 설비를 제작을 했어요. 90나노입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방 정부의 상을 받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을 뭐 그 당시에는 여러분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반도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뭐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 반도체 끝났다, 뭐 이때도 반도체 굴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투자하고 이럴 때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90나노인데 여전히 지금 90나노입니다.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나노 때 아직까지 머물러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90나노예요. 그래서 세계 선두 업체인 ASML에 비해서 아직 20년이나 뒤처진 수준이죠. 근데 이 20년이라는 게 20년 후에는 그러면은 이 업체가 중국의 이 설비 업체, 리소그래피 설비 업체 SME라는 업체인데 이게 뭐 EUV 장비 만들 수 있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ASML이 90나노 공정을 했다. 뭐 그 정도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마저도 지금까지 특별한 기술적 발전이 없다는 게 업계의 전언입니다. 결국에 해외에서의 반도체 설비 조달이 어려워진 부분이 결국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큰 장비 업체들의 도움 없이 글로벌 어떤 이 공급망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의 독자적인 반도체 굴기는 아무리 많은 돈을 쓴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이 반도체 전략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의 집적도 경쟁에 몰두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판을 바꾸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달 말에 중국 과학원 소속 2명의 선임 학자는 해외의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장비를 가져오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술 및 소재의 R&D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이 요충지와 장벽을 설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현재의 기술적 고통을 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쪽 언론 로이터 쪽 소식하고 이제 중국 쪽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같이 이제 전달을 드린 건데, 근데 여러분 중국 쪽의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이거 현실적인 방안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 반도체 업계를 향한 포위망이 점점 조여들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좀 이제 미국이 항상 우리에게 이제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우리가 이 정도로 쪼임을 당하고 있다면 사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착하다 잘하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동전의 양면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각도 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